안녕하십니까, 이찬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주제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홍익인간입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은 이제 이 네 글자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홍익인간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특히 근대에 있어서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3.1혁명의 결과로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가 온 민족이 목울와 만세를 부르고 외쳤던 3.1 대혁명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기미독립선언서죠. 우리가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고 또 2천만 민중의 청춘을 합해서 이제 선언을 한다는, 자주독립 선언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정부도 이러한 우리 반만년 역사, 또 우리 당시 2천만 민중의 뜻이 하나로 모아서 수립된 것이 바로 당시의 상해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혁명 정신으로 수립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와 활동은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우리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3.1혁명의 결과로 수립된 임시정부, 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모든 독립운동은 결국 임시정부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3.1혁명과 임시정부에 대한 그 활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1혁명에 대해서 박은식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 민족은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혁명운동을 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자결주의를 발표한 바 있다. 혁명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지 결과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10년에 국권을 침탈당하고 10년째 되는 1919년에 3.1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3.1혁명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겨우 우리가 국권을 찾는 데 있어서 혁명이 시작된 그런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 결과는 아니다. 마지막 도달점이 3.1혁명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혁명이 이제 이 정신이 결국 상해 임시정부로 이제 이어지면서 민족운동이 이제 활발히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이 바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토대가 되었고, 그 토대 위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국권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그 내용, 원본 내용이죠. 원본을 사진으로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5등은 자해야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내용이죠. 백범 김구 선생은 3.1혁명에 대해서 중요한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3.1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물론 반일 독립과 민주 자주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자존과 공존 정신, 또 민주와 단결 정신, 기절과 도의 정신, 자신과 자존 정신, 이렇게 이제 4가지 8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존의 정신, 우리 스스로가 자주한다는 그런 자존의 정신, 그러면서 그건 꼭 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존하는 정신이라는 얘기죠. 자존이면서 공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백범 선생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1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존, 우리 스스로가 존립해야 되지만, 그럼 우리의 존립, 우리의 그 자주적인 정신은 우리 혼자만 있는 건 아니고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민주와 단결 정신, 이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에 그분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기절과 도의 정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기계와 그런 절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즘 우리가 기절이란 말을 요즘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선배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아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기절하면 어떤 기계, 어떤 절개, 이런 내용인데, 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민족의 어떤 정기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도의 정신, 도덕적인 그런 도의 정신도 우리가 아울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자신, 스스로를 믿는 자신과 자존,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는 자신과 자존, 이 정신이 3.1 정신이다. 3.1 대혁명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김구 선생의 3.1 대혁명 그 정신 중에서 아직도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마지막 그 자존,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는, 스스로를 존경하게 하는.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지금 해방이 뭐 지나고 해방이 7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자기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지금은 이게 타성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외국에 나서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그러면 스스로 그 비하가 겸손을 넘어서 비하가 됐을 때 그 비하 정신은 결국 뭐냐면 이제 4대 정신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100년 전 3.1 혁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자존의 정신, 마지막 그 자존의 정신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1 혁명은 결국 민주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의 헌장이에요. 임정헌법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10개 조에 달하는 임정헌법이 되겠는데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했습니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그 다음에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함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종교, 출판의 자유 이런 내용. 우리가 요즘 말하고 또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런 자유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헌법 정신과 오늘날의 헌법 정신과 그대로 일치하고 또 오늘날의 헌법 정신이 바로 이 임시정부의 10개조 임정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정헌장 1조나 대한민국 헌법 1조나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이 됩니다. 100여 년 전 이미 우리 조상들은 민주공화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임시정부에도 그 여당이 있었습니다. 그 임시정부의 여당이 바로 한국독립당입니다. 근데 이 한국독립당은 1930년 1월 25일 날 이렇게 창립이 됐다고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날짜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30년 1월에 이 한국독립당이 결성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변동이 있다가 이제 1940년에 한국국민당 또 한국독립당 재건한 한국독립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해서 이제 한국독립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임시정부를 뒷받침해주는 정당은 바로 1940년에 재창당한 한국독립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독립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한국독립당이 이 1940년에 한국독립당의 그 당의 그 정강 정책에 바로 이제 홍익인간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정당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서 원수 일본의 모든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하여 안으로는 국민 각계의 균등 생활을 확보하며 밖으로는 조교족, 국교국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 일가의 진료를 향함. 이러한 그 한국 독립당의 그 당위를 보면 뭐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이렇게 나와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정당들 못지않게 아주 그 세련된 그런 정강 정책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면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그것을 소위 이제 우리가 삼균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족, 국교국.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일가를 이루는데 오늘날 말하는 세계 일가, 뭐 세계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평등을 실현할 때 세계 일가는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독당 그 당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홍익인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미 균평이 하여 흥방보 태평함이 홍익인간하고 이와 세계하는 최고 공리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1940년 한독당 당위에 최초로 수록된 홍익인간 이념이 되겠습니다. 말은 좀 어렵죠.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뭐 수미 균평이 흥방보 태평은 유명한 이제 신지비사에 들어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뭐 제세요라는 말도 쓰지만 원문에는 이화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 머리와 꼬리의 위치를 고르게 하고 나라를 흥왕케 하고 태평을 보존함이 널리 인간을 유익케 하며 세계를 질서화하는 가장 높은 공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940년 이런 정당에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들어가 있다는 이 내용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은 바로 이제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 지지했던 그런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이제 해방될 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임정의 건국 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날 선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독당이 이제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당 정책의 강령에 넣은 지 1년여 만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대외적인 건국 강령을 공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그 홍익인간이 말에 들어가는데 제 강령입니다. 강령 1장 총칙에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내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해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러한 최고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강령은 삼균 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이 명명한 바 수미 균평이 하면 흥방보 태평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의 각층 각계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역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며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라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미 균평이와 흥방보 태평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이루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이 수미 균평이 흥방보 태평 홍익인간 이화세계 결국 이것이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다. 우리 민족의 뭐 요즘 말로 하면 국가 이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건국 강령에 구체적으로 홍익인간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1941년 11월 28일에 이 강령은 해방 이후 또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 정신은 이제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의 강령,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에 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의 공리로서의 이 기능, 당시에 우리 그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모든 그 애국 지사들이 이러한 홍익인간 이화세계에 대한 이념이 이렇게 조문에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철저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 개천절 행사도 해마다 뭐 3.1절 기념식 개천절 행사도 해마다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도 기념식을 이제 거행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홍익인간과 직결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건국 강령을 만드는 그 초안에, 이 초안에 보면은 초안에, 이게 초안인데요. 이건 아마 조소왕 선생님께 직접 쓰신 초안 같은데요. 이 초안에는 홍익인간이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안을 이제 강령을 선포할 때는 홍익인간이 다행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안에는 뭐라고 하냐면 태평을 보유하라 하면이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임. 그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에 빠지고 그냥 생략된 채로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완성본에는 태평을 보유하라 하면이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아무튼
건국 강령에 이제 공식으로 이제 이 홍익인간 이와 세계가 이제 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친절하게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제 홍익인간 이와 세계가 말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유익해 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와 세계는 진리로 세계를 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유명한 백범의 그 나의 소원 글이 있죠. 거기 보면은 백범의 나의 소원은 세 편의 그 소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민족군가. 유명한 이제 민족군가에서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세 번 물을 때 대답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정치 이념입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노자의 무위를 그대로 믿는 자는 아니거니와 정치와 경제에 있어 너무 인공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게 생각한다. 이 너무 인공적이고 이렇게 꾸미는 것을 백범 선생은 싫어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뭐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 이제 바로 홍익인간을 백범 선생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평화, 이 세계를 살리는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고 또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백범 김구 선생이 이해하는 홍익인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뭐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꼭 우리만의 어떤 뭐 나라 이념을 넘어서서 이미 백범 선생도 세계 평화 이념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방 이후의 홍익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홍익인간을 철저하게 국가의 이념으로서 이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을 맞은 이런 공간에서 한마디로 그 혼란한 공간에서 과연 홍익인간이 어떻게 지켜졌느냐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등장이 뭐냐면 1945년 12월 20일 날 조선교육심사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 당시 해방되면서 미 군정이 다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미 군정에 다 이제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이제 교육, 해방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의 이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홍익인간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안재홍의 말인데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을 제안했는데 이때 제안할 당시에 미군정청에서 홍익인간을 반대하자 백낙준 박사가 영어로 이 홍익인간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최대의 봉사라는 뜻으로 이제 즉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미군청에서 봤을 때 홍익인간 이게 아무리 우리 민족의 건국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뭐 낯선 말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혜롭게 백낙준 박사가 좀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백낙준 박사가 영어로 이제 설명해 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상식의 선에서 인간에 대한 최대의 봉사라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사용된 말이다. 좀 이렇게 좀 뭐 그런 보편적인 설명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교육심사위원회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 조선교육의 근본 이념과 방침 수립의 건,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에 투철한 민주국가의 국민 양성을 조선교육의 근본 이념으로 함.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 군정청 아래에서 홍익인간이 그 건국 이념인데 이것이 건국 이념의 그 이상이 교육 이념으로 이제 수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당시에 여러 단체에서 교육 이념을 이제 뭐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나라를 세울 때 앞으로 새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각각의 그 유력한 단체들이 새 나라 세우는 건설 방안을 가지고 미 군정청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단체들이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임시정부 수립 대책협의회에서 작성한 새나라 건설 방안에 보면 홍익인간의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의 목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서 초등교육을 베풀어 애국정신이 투철하고 성실유능한 민주국가의 국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 홍익인간이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서 그 다음에는 시국대책협의회입니다. 시국대책협의회가 만든 그 교육 목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서 초등교육을 베풀어 장기일에 걸친 일제 교육 정신을 말소하고 애국정신에 투철하고 성실유능 민주국가의 국민을 육성한다. 여기는 이 건설 방안에는 일제 일제 교육의 잔재를 말소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홍익인간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예를 들면 임시정부 강령에 홍익인간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대두되는 게 이제 헌법 제정 아니겠습니까? 재헌헌법. 1947년 재헌헌법에. 그러니까 과연 재헌헌법에는 홍익인간이 들어갔느냐 안 되느냐. 결국 이제 재헌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안 들어갑니다. 당시 미군정 문교부에서 작성한 군정 3년의 영향평가라는 글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1948년 8월 15일 날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국주의적인 교육 이념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이념으로 교육을 하자는 데 있어서 군정 문교부는 홍익인간을 근본 교육 이념으로 제정하였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봉건적이며 국수주의의 이념을 내포할 위험성이 있다 하여 맹렬한 반대가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해방 공간에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 국무위원들이 그래도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미 군정청을 설득하는데 아마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왜 홍익인간 하면 봉건적인 거 아니냐, 왜 저런 걸 쓰고 또 뭐 저런 국수주의적 이념을 쓰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죠. 1948년 당시에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류가 있었다는 거. 주류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서 홍익인간을 살려나가자 이런 거였고, 일부에서는 또 봉건적이고 국수주의적이니까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우리 재헌헌법에 1948년에 재헌헌법에 홍익인간 정신이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됩니다. 그 안호상 당시 초대 문교부 장관이죠. 1949년 11월 3일 날 교육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육법안은 문교사회위원회와 제야 권위 있는 교육가들 간의 완전 합의에서 나온 것인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우리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서 한글로 표시하지 않고 한자로 홍익인간이라는 한자를 쓴 것은 자고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말인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교육법에 홍익인간이 교육의 이념으로 명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날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가 됐고요. 그 뒤 이어서 이것의 이 앞에 바로 이 교육법 앞에서 1948년 9월 25일에는 단기연호가 채택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전에 또 교육법 직전에 1949년 10월 1일 날 개천절이 이제 국경일로 전해지죠. 1948년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기연호가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천절이 국경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이제 홍익인간이 들어가서 세 가지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반대파도 있었지만 아무튼 일단 48년 정부 수립 당시의 초기는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